제6장 나이트록스 다이빙 계획 1단계 질소의 노출 관리. 제6장 나이트록스 다이빙 계획 1단계 질소의 노출 관리에서 배워볼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소의 제한, 공기 전환 수심 EAD, 공기 전환 수심표 EAD 테이블, 공기 다이브 테이블과 전환 수심표 사용, 나이트록스와 공기 전환 수심 다이빙 계획표, 노아 나이트록스 테이블. 이번에는 다이빙 중에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관리해야 하는 요소, 바로 질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트록스를 쓴다고 해서 질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우셨던 다이브 테이블이나 다이브 컴퓨터에는 수심별로 무감압 한계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설정돼 있어요. 이 시간은 바로 체내에 쌓이는 질소의 양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나이트록스를 쓰면 공기보다 산소가 많아지고 그만큼 질소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무감압 한계 시간이 길어지고 수면 휴식 시간도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질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일정량의 질소는 체내에 쌓이고 무시하면 감압병 위험이 생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산소나 질소 같은 기체는 약처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약도 분량과 복용 시간이 중요하듯 기체도 부분압과 노출 시간이 핵심입니다. 즉, 아무리 산소가 많고 질소가 적더라도 너무 오래 다이빙하거나 너무 자주 반복 다이빙하면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할 개념인 공기 전환 수심 EAD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건 여러분이 다이빙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실용적으로 쓰이는 개념입니다. 공기 전환 수심 EAD란 쉽게 말해서 나이트록스를 사용했을 때 이 정도 수심에서 나이트록스를 쓴다면 공기를 썼을 때는 몇 미터쯤 되는 효과일까를 바꿔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트록스는 질소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당연히 질소 노출량도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를 썼을 때보다 더 얕은 수심과 비슷한 질소 노출이 됩니다. 오른쪽 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예를 들어 20m에서 다이빙할 때 공기의 질소 부분압은 2.37 기압입니다. 그런데 이에 EN40에서 비슷한 질소 부분압 2.40이 되는 수심은 30m입니다. 즉, 이에 EN40으로 수심 30m에서 다이빙한다면 질소 부분압의 관점에서는 공기를 사용하여 20m에서 다이빙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실제로 EAD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미터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볼게요. 이에 EN31을 30m에서 쓴다고 가정하면 질소 비율은 68%, 즉 0.68이죠. 대입해보면 EAD는 0.68 나누기 0.79에 30 더하기 10의 값을 곱하고 여기에서 10을 빼면 약 24m가 나와요. 즉 공기로 24m에서 다이빙하는 것과 같은 질소 노출 효과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미터식 공기 전환 수심표 EAD 테이블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 실제로 어떻게 다이빙 계획을 짜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특히 공기 다이브 테이블을 쓸 때 EAD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이빙 계획을 짤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무감압 한계 시간이죠. 이때 나이트록스를 쓰더라도 공기 다이브 테이블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실제 수심 대신 EAD를 공기 다이브 테이블에 대입해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에 EN36을 28m에서 사용했는데 EAD가 22m가 나왔다면 공기 테이블에서 22m 기준 무감압 한계 시간을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이빙이 끝나고 나면 압력군을 확인하죠. 이것도 똑같이 EAD 수심 기준으로 찾습니다. EAD가 24m면 공기 다이브 테이블에서 24m 다이빙한 걸로 간주해서 그에 맞는 압력군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 휴식 시간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어떤 혼합기체를 쓰든지 항상 공기를 쓴 것처럼 계산해요. 왜냐하면 수면에서는 공기로 호흡하기 때문에 질소 배출 자체는 일반 공기 테이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제 다이빙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알아볼게요. 한번 다이빙하고 나서 또 들어가야 할 때 우리는 잔류 질소를 고려해서 계획을 짜야 하죠. 그때도 나이트록스를 쓸 수 있고 EAD 개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번의 다이빙에서 같은 나이트록스를 쓰든
하나는 EAN32, 하나는 EAN36처럼 각기 다른 기체를 쓰든 공기 전환 수심, EAD만 정확하게 계산하면 공기 다이브 테이블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즉, 매 다이빙마다 EAD를 구해서 그걸 기준으로 잔류 질소 시간을 계산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할 점 하나. 잔류 질소 시간을 계산할 때는 두 번째 다이빙에 사용할 나이트록스의 성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EAN32, 두 번째는 EAN36을 쓴다면 잔류 질소 시간은 EAN36 기준 EAD로 계산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다이빙이 끝났을 때 최종 압력군을 구할 때는 공기 전환 수심에서의 다이빙 시간을 기준으로 더하면 됩니다. 실제 수심이 아니라 EAD 기준 다이빙 시간을 누적해서 공기 다이브 테이블에서 압력군을 찾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실제로 다이빙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은지를 알아볼게요. 바로 이 다이빙 계획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표는 다이빙을 시간 흐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첫 다이빙부터 수면 휴식, 두 번째 다이빙, 또 수면 휴식,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다이빙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한 거죠. 각 다이빙 칸을 보면 EAN32, EAN36처럼 어떤 나이트록스를 쓸지 적고 그에 따라 계산된 공기 전환 수심, EAD도 함께 적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EAD를 기반으로 무감압 한계 시간이나 잔류 질소 시간을 계산하니까요. 각 다이빙마다 실제로 잠수한 시간, 이전에 남아있던 잔류 질소 시간, 그리고 그걸 합한 총잠수 시간까지 기입하면 공기 다이브 테이블을 기준으로 안전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표를 정리해두면 연속 다이빙을 진행하면서도 혼동 없이 안전하게 다이빙을 이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실습 때 꼭 한번 이 양식을 써보세요.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설명드릴게요. 1번 문제.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면 체내에 흡수되는 질소의 양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질소에 의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맞음입니다. 질소가 줄어들긴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압병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질소 관리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2번 문제. 공기 전환 수심. EAD는 무엇의 약자인가? 정답 Equivalent Air Depth입니다. EAD 개념은 나이트록스의 질소 부분압을 공기의 수심으로 환산한 개념으로 공기 다이브 테이블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3번 문제. 수심 30m에서 EAN30의 공기 전환 수심은? 정답 25.44m입니다. EAN30을 수심 30m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질소 비율은 70%, 즉 0.7이죠. EAD 전환 공식에 대입해보면 EAD는 0.7 나누기 0.79에 30 더하기 10의 값을 곱한 다음 여기에서 10을 빼주면 25.44m가 됩니다. 약 25.4m가 됩니다. 4번 문제. 수심 24m에서 EAN35의 공기전환 수심은? 정답 18m입니다. EAN35를 수심 24m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질소 비율은 65%, 즉 0.65이죠. EAD 전환 공식에 대입해보면 EAD는 0.65 나누기 0.79에 24 더하기 10의 값을 곱한 다음 여기에서 10을 빼주면 17.97m, 약 18m입니다. 5번 문제. 수심 21m에서 EAN40의 공기전환 수심은? 정답 13.5m입니다. EAN40을 수심 21m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질소 비율은 60%, 즉 0.6이죠. EAD 전환 공식에 대입해보면 EAD는 0.6 나누기 0.79에 21 더하기 10의 값을 곱한 다음 여기에서 10을 빼주면 13.54, 약 13.5m입니다. 6번 문제.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에서 수심 30m에서 EAN31을 사용할 경우 무감압 한계 시간은? 정답 30분입니다. EAN32의 질소 비율은 68%, 즉 0.68이죠. 수심 30m 조건에서 EAD 전환 공식에 대입해보면 EAD는 0.68 나누기 0.79에 30 더하기 10의 값을 곱한 다음 여기에서 10을 빼주면 24.43m입니다. 다시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에서 수심 24.43m를 대입해보면
수심 24m를 초과하기 때문에 다음 수심인 27.4m를 기준으로 무감압한 개시간을 찾아야 하고 결과는 30분이 됩니다.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에서 EAN32를 사용하여 수심 12m에서 30분간 다이빙했다면 압력군은 정답 C입니다. EAN32의 질소 비율은 68%, 즉 0.68이죠. 수심 30m 조건에서 EAD 전환 공식에 대입해보면 EAD는 0.68 나누기 0.79에 12 더하기 10한 값을 곱한 다음 여기에서 10을 빼면 8.94m입니다. 미해군 테이블에서 수심 8.94m에서 30분 다이빙 후의 압력군은 C입니다. 9.2m, 38분 기준을 보면 됩니다. 8번 문제.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로 수심 24m에서 EAN35를 사용하여 50분간 다이빙하고 그 후 1시간을 쉬고 다시 수심 18m에서 EAN40을 사용하여 40분간 재다이빙하는 다이빙 계획표를 작성하시오. 정답. 첫 다이빙에서 수심 24m에서 EAN35를 사용할 경우 EAD는 18m이고 50분 다이빙했다면 공기 테이블에서 18m에서 50분 다이빙한 결과를 찾으면 압력군은 I가 됩니다. I그룹은 수면 휴식 1시간 후에는 압력군 H가 됩니다. 두 번째 다이빙에서 수심 18m, EAN40의 EAD는 11.3m이고 압력군은 H에서 잔류 질소 시간은 74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제로 40분간 재다이빙하면 잔류 질소 시간 74분에 40분을 더하여 총 잠수 시간 114분이고 수심 11.3m에서 114분 다이빙한 결과 압력군은 L이 됩니다.